안녕하세요 여러분. 헥세리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헥세리는 마인크래프트용 마법 모드로 나무, 혼합, 가마솥 같은 스테이션, 도구 등 새로운 진행 요소와 기능을 추가합니다. 또한 까마귀 같은 애완동물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식 아이템도 추가합니다. 이 모드는 매우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으며 꽤 방대해서 확실히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헥세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4년 전에 만들어졌고 거의 2,5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버전으로 제공되며 다운로드 하려면 파일로 가서 모드 로더를 선택하고 포지나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른 다음 원하는 버전, 이 경우 1.21을 선택합니다.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파일은 윈도우 플럴, 앱다타, 로밍, .minecraft로 가서 mods 폴더에 헥스레이를 저장할 거예요. 릴레이션스로 가보면 아시다시피 의존성이 전혀 없어요. 이 모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확인하려면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헥스레이 항목을 찾거나 J키로 헥스레이를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 모드와 가이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헥세리 모드로 버드나무, 마호가니, 위치 헤이즈를 어떻게 찾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헥세리는 마인크래프트에 3가지 주요 나무를 추가합니다. 이제 늪지대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버드나무가 나타날 거예요. 알겠죠? 이 나무들은 꽤 크고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정글에서는 마호가니, 죄송합니다. 마호가니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통나무들입니다. 자작나무 숲에서는 위치 헤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문, 함정문 같은 일반 블록뿐 아니라 재단, 빗자루에도 사용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모드 내에서 일부 의식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이 특별한 나무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또한 껍질을 벗긴 나무 같은 다른 종류도 있는 것 같네요. 알겠죠? 그건 같은 나무지만 껍질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 3가지 나무는 얻거나 발견할 때마다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좋아, 다우징 로드를 소개할게요. 이 아이템은 5개의 막대기와 잎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설명에는 플레이어가 늪지를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잎이 색이 변합니다. 잎이 건강해 보이면 당신은 올바른 거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웅크리고 우클릭하면 늪지와 정글 탐색을 전환하고 우클릭으로 선택 위치를 새로 설정합니다. 지금 웅크리면 정글을 찾지 않음, 늪지를 찾지 않음이라고 나와요. 보세요. 저쪽을 가리키면 잎이 조금 약간 회색빛인데 저쪽으로 가리키기 시작하면 잎이 색깔이 변해요. 알죠? 내가 안에 들어갈 때까지요. 색이 크게 변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그곳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지금 웅크리면 정글을 찾지 않음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정글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글에 도달하기 위해 수만 블록을 계속 가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찾은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그렇죠? 조금 지나쳤네요. 제가 찾은 가장 가까운 지점은 여기였어요.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늪지와 정글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나무 등을 문제없이 모을 수 있어요. 알겠죠? 정글 위치를 바꾸려면 우클릭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새로운 정글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글과 늪지를 전환하려면 웅크리고 우클릭하면 됩니다. 좋아. 어떻게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마인크래프트 헥세레이에서 오두막이나 코븐 같은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헥세레이에는 여러 구조물이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디자인의 마녀 오두막이 있어요. 확실히 이건 제대로 된 마녀 오두막이지 평소에 보는 4블록짜리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모드의 아이템이 정말 많아요. 절구가 있고 혼합용 가마솥도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채집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 종들이 있는 것 같네요. 정말 흥미롭죠. 모루도 있고 즉 유용한 도구들이 많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에는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직접 만들 필요가 없죠? 결국 철이 꽤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다크코븐도 있는데 이것도 늪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구조물인데
훨씬 더 크고 더 복잡한 구조예요. 사실 꽤 많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여기에는 약탈할 수 있는 집들이 많고 허브도 많아요. 분명히 모든 곳이 마녀들로 가득하죠. 절구와 공이도 있네요. 여기서 섞는 가마솥을 찾았어요. 알겠죠? 아마 통계 같은 거일 거예요. 보세요. 작은 상자네요. 처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매우 완성도가 높아요. 이 구조물들 좀 보세요. 항상 살펴볼 가치가 있어요. 알겠죠? 게다가 마녀들은 모드 아이템을 주기도 해요. 이런 구조물을 찾는 행운이 있다면 모드 내에서 처음부터 제작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늪지를 찾아 이런 구조물을 발견한다면요. 늪지만 찾으면 구조물은 꽤 단순해요. 봐요. 저기 구조물 하나 있고 여기 또 다른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 자주 등장하는 편이에요. 좋아요. 이제 나무꾼을 소개하고 기본적으로 제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의 핵세리 모드에서 나무꾼은 장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작업대인데요. 여기서 판자와 안데사이트로 만든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모두 안데사이트와 각자의 판자, 그리고 철을 사용해요. 이해되시나요? 목적은 다양한 장식 변형을 확장하는 것이며 게임 내 모든 나무와 호환돼요. 이론상으로는 나무용인데 이것도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이걸로 오크 판자 5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이미 판자 하나를 더 얻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즉 여기서 우리는 이득을 보고 있어요. 게다가 판자로 작업대, 저렴한 통, 배, 반 블록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모드에 나무 중 하나를 골라서 뭔가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저기 다듬어진 건축 블록이 많이 있네요. 판자로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똑같이 다양한 아이템과 여러 종류의 나무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연결된 블록들이네요. 연결된 블록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따로 놓고 붙이면 상호작용하는 거요.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결된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기능이네요, 솔직히. 이바 왁스를 만들고 왁싱 키트 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핵세리에서는 왁스를 모르타르와 페슬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절구와 공이 있어요. 여기 하나 있네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아이템을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글로우베리와 꽃이 필요해요. 맞죠? 자, 해볼게요. 글로우베리와 머그, 이런 꽃 중 하나예요. 글로우베리와 꽃을 여기에 놓으면 섞이기 시작해요. 알겠죠? 모르타르와 페슬이 모든 애니메이션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요. 정말 멋져 보이네요. 그리고 잠시 섞은 후에 자, 왁스 블렌드가 나왔어요. 이 왁스는 특정 블록을 코팅해서 텍스처가 다른 블록과 연결되지 않게 해요. 알겠죠? 이제 연결된 아이템들, 연결된 블록들을 살펴볼게요. 직접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봐요. 저기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지금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적용하면 이 효과를 주면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천이 청소를 도와주죠. 알겠죠? 천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주입된 천을 통해서요. 주입된 천은 혼합 가마솥에서 이 모든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꽤 복잡하죠. 그렇죠? 또한 왁싱 키트가 있는데 이건 청아철, 마호가니 판자, 그리고 혼합 가마솥 안에 물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은 왁스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때마다 왁스 블렌드 하나가 소모됩니다. 또한 왁스를 무료로 제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아무 문제 없이 왁스를 넣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핵세리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재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재단은 핵세리가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필수적이며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2개의 판자와 3개의 반블록으로 만들어 기능적인 작업대로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드의 메인 책인 그림자의 책을 가져가면 모든 지침이 들어있어요. 우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책에 접근할 수 있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정말 멋져 보이네요. 제가 배경을 높게 설정했지만 여기서는 낮출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드 내부의 모든 섹션 설명, 작동 원리를 조금씩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장식용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멀리 가면 이 책이 닫히고 다시 가까이 가면 열려요. 알겠죠? 제가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 때 다시 열리고 저를 향해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멋진 장식이 되죠. 보세요. 닫을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알겠죠? 닫아둘 수도 있어요. 이 십자가를 우클릭하고 클릭하면 아무 문제 없이 닫을 수 있어요. 홈으로 가서 목차 페이지로 갈 수 있어요. 이 책 컨셉은 정말 직관적이고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폰트를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자, 여기 있네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헥스레이에서 그림자의 책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림자의 책은 마인크래프트 헥스레이 모드의 가이드입니다. 제작하려면 세이지 씨앗이 필요해요. 알겠죠? 이 씨앗들인데 가죽 촛불 책으로 만들어요. 세이지 씨앗은 밀 씨앗처럼 풀을 깨서 얻을 수 있어요. 이 책을 재단 위에 올려놓으면 모드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롭고 멋진 개념이에요. 보세요. 우클릭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요. 정말 놀랍죠? 이 새로운 개념이 정말 대단하고 저는 너무 좋아요. 좋아, 독서용 안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볼까요? 그림자의 책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는 이론적으로 염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제작 테이블에 놓고 원래 노란색인 끝부분의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용 안경이 있어요. 이 아이템은 철주고에 약간의 용암, 망원경으로 만들고 이 혼합 가마솥 아래에 불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독서용 안경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손에 들고 우클릭하면 약간 확대할 수 있어요. 이건 안개의 효과를 바꾸지 않고도 책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죠. 예를 들어 지금 책이 좀 멀리 있으면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뭐 그저 작은 기능일 뿐이에요. 또한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확대할 수 있게 해줘요. 약간 망원경 같지만 뭐 쓸만한 거야. 장착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는데 맞아. 장착 가능해. 알겠지? 그리고 Z키로 활성화할 수 있어. 알겠지? Z를 누르면 활성화되고 비활성화하려면 다시 Z를 눌러. 좋은 점은 장착했을 때 달릴 수 없는 것 같아. 아니, 달릴 수 없어. 걷기만 가능한데 그래도 우클릭보다는 빠르게 갈 수 있어. 알겠지? 우클릭은 봐.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도 움직일 수 없어. 알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야. 좋아요. 뭐 어떻게 믹싱 가마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믹싱 가마솥은 마인크래프트 헥서에서 제작의 핵심 요소예요. 우리가 보는 것의 95%가 여기서 만들어지며 우리가 먼저 마스터해야 할 시스템이죠. 기본적으로 믹싱 가마솥은 철고의 5개와 가마솥 하나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횃불 2개.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물을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클릭하면 됩니다. 물을 버리고 싶으면 여기 덤프를 누르세요. 가열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불을 붙여볼게요. 캠프파이어가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하지만 불을 필요로 하는 레시피들이 있어요. 보세요. 캠프파이어가 완벽하게 작동하네요. 용암이나 불 자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일부 레시피는 이것을 요구해요. 여기 안에 있다면 쇼 레시피를 누르면 모드의 모든 제작법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총 36가지의 다양한 제작법이 있어요. 작은 의식도 있고 제작법도 있는데 병에 담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약을 만들면 알겠죠? 의식을 통해 병으로 담아서 액체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수지를 만들어서 수지병이나 이 촛불도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넣으려면 인터페이스를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용암, 주개, 망원경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용암, 주개, 망원경을 찾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본 것을 따라 해볼 건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해야 해요. 네, 용암을 놓아요. 아주 좋아요. 뭔가 빠진 게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아이템들이 있어요. 유리판이 빠졌네요. 거의 안 보이네요. 유리병으로 250ml 버킷을 문제없이 제거할 수 있어요. 유리 패널을 넣어 볼게요. 어때요? 이제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이제 레시피를 볼까요? 레시피 보기.
적용해 볼게요. 아래에 불자원이 있어야 한대요. 그걸 놓아 볼게요. 이제 모든 아이템이 회전하기 시작하네요. 보이죠? 저기 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용암은 소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소모되지 않네요. 흥미롭네요. 좋아요. 여기 독서용 안경이 있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 아이템을 문제없이 제작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핵세어로 가마솥의 용암과 다른 액체를 어떻게 병에 담을까요? 마인크래프트 핵세어에서는 물약 외에도 액체를 병에 담을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면 용암이요. 여기 있네요. 용암병이에요. 경고문. 조심해. 유리가 용암을 오래 담아두지 못하고 마시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야. 보세요. 유리가 깨졌어요.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이해해요? 금방 잠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자,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고 마셔볼게요. 어디 보자. 불타기 시작하네요. 계속 타는지 확인해 볼게요. 물에 들어가면 불이 꺼질까요? 나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불이 꺼졌어요. 그런 거네요. 이런 방식으로 액체를 모을 수 있어요. 알겠죠? 흥미로운 점은 레시피를 보면 물약 부분에서 모든 종류의 물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물이 필요하대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꽤 비슷하게 작동하는 걸 보고 있어요. 봐요. 아쿠아 물약을 만들라고 하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과 네더 사마귀를 넣어야 해요. 물을 넣을게요. 물 알겠죠? 이제 네더 워트를 2개 넣을 거예요. 알겠죠? 2개를 넣을 거예요.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좋아요. 여기서 제작이 시작되고 회전하면 이 물이 아쿠아 물약으로 변해요. 이제 설탕을 넣어요. 알겠죠? 일반 물약처럼요. 하나씩 넣으면 섞이기 시작해요. 알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드 물약이 만들어질 거예요. 스피드 물약을 만든 지 정말 오래됐네요. 이제 개선하려면 레드스톤을 넣으면 돼요. 마치 일반 물약 만들 때처럼. 하지만 이 재료들로요. 알겠죠? 여기 8분짜리 스피드 물약이 있어요. 이제 유리병으로 가죠. 알겠죠? 그리고 모든 물약을 모아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 훨씬 더 재밌고 빠른 물약 만드는 방법 보셨죠?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물약을 만들 텐데. 그렇죠?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만들고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오히려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알겠죠? 적게 주는 것 같아요. 8개보다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좋아. 어떻게 블러드 시기를 만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블러드 시기는 가마솥에서 만들어. 알겠지? 어떻게 만드는지 볼 건데 여기 블러드 시기를 보면 블러드 시길이라고 나와. 가마솥에 우클릭하거나 수동으로 시기를 놓으면 돼. 제작 재료는 레드스톤, 광택 흑암, 그리고 용암이야. 이제 해보자. 용암을 놓고 레드스톤과 광택 흑암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돼. 이제 보다시피 모든 것이 섞이기 시작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블러드 시기를 얻게 돼. 블러드 시기를 놓으면 이제 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지? 안으로 들어가야 해. 자, 됐어. 위에 뛰어오르면 봐. 피가 나오지. 알겠지? 이게 바로 이것의 용도야. 그리고 피는 피병을 만드는 데 쓰여. 그리고 피병은 빗자루를 해금해 줄 거야. 사실 이건 꽤 저렴한 모드이고 이해하기도 쉽죠. 정말 좋은 점은 얻기 쉬운 요소들을 요구하면서도 없다면 탐험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제 100레벨 가마솥을 만들려면 다이아몬드 블록 40개, 네더라이트 3개, 금고에 5개가 필요해 라는 식이 아니에요. 그럼 친구 그건 좀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알죠? 반면에 여기선 가마솥만 만들면 모든 걸 갖게 돼요. 제작 때처럼 모든 것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복잡한 의식 없이 자원을 조금씩 모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선 모든 게 정말 기본적이고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좋아. 절구와 공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절구와 공인은 바로 이 아이템이에요. 이걸 가져와서 버리고 기본적으로 철, 돌 5개, 그리고 네더쿼츠가 필요해요. 그래서 철, 돌, 석영을 가져갈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아마 용암을 요구한 것 같아요. 아니, 잘 안 봤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용암과 철 2개, 아주 좋아요.
그 다음 용암으로 우클릭을 합니다. 참고로 열이 제대로 가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보시다시피 아래에 열원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알겠죠? 이제 네더쿼츠 철 2개 그리고 돌 5개를 넣어요. 이제 처리가 시작되고 회전하면서 녹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절구와 공이에요. 알죠? 이걸 설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네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절구와 공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아이템을 던지고 앉아서 우클릭하면 꺼낼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조합법들이 있어요. 알겠죠? 많지는 않지만 씨앗 혼합물, 검은 염료, 바람 혼합물, 그리고 왁스 혼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 어떻게 까마귀를 길들이는 씨앗 혼합물을 만들 수 있을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씨앗 혼합물이 까마귀를 길들이는데 사용되는 거야. 알겠지? 밀씨앗, 호박씨, 멜론씨, 비트뿌리씨, 그리고 세이지 씨앗으로 만드는데 세이지 씨앗은 기본적으로 잔디를 부수면 얻을 수 있어. 그냥 우클릭으로 이 씨앗들을 모두 섞어서 놓으면 전염병 모르타르가 자동으로 회전하기 시작하고 씨앗 혼합물이 만들어져. 그런 다음 기본적으로 까마귀를 찾으면 돼. 알겠지? 여기 한 마리를 소환할 건데 이걸로 문제없이 먹일 수 있다는 걸 볼 거야. 이제 이 까마귀는 내 것이 됐어. 보다시피 시프트 우클릭으로 따라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저쪽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어. 소매치기는 근처 주민들의 아이템을 훔치는 기능이야. 수확은 기본적으로 근처 작물을 수확하고 다시 심는 기능이고 수집은 아이템을 모으는 기능이야. 이렇게 다양한 흥미로운 기능들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우리의 까마귀가 있어. 정말 멋진 것 같아, 솔직히. 좋아요. 여기 까마귀가 있고 기본적으로 까마귀에게 우리를 따라오게 하거나 앉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hift 우클릭을 하면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알겠죠? 따라오라는 명령이 있어요. 알겠죠? 앉거나 그냥 날아다니거나 도와주는 명령도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 기능은 채집, 수확, 소매치기 같은 작업을 활성화해요. 알겠죠? 이것들이 바로 그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매치기나 수확을 선택하려면 도움을 선택하면 보시다시피 색이 변해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공격 토글이 있는데 이건 주인이 공격받을 때 까마귀가 공격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비활성화되면 까마귀는 아무것도 공격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건 까마귀를 평화롭게 만들고 싶을 때 유용해요. 또한 수학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까마귀 자체의 인벤토리예요. 그리고 여기 손에 쥐어줄 모자가 있어요. 그 모자와 잡동사니들이요. 알겠죠? 그럼 상자와 허브병을 가져와서 여기에 장착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까마귀 채집을 활성화하면 땅에서 아이템을 주어서 허용된 것과 일치하면 목표 블록으로 가져다 줍니다. 실용적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상자를 세상 어딘가에 두고 여기에 놓고 까마귀 채집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이시죠? 이걸 까마귀 채집으로 설정하고 잡동사니와 함께 특정 약초를 원할 때는 허브병도 같은 방식으로 까마귀 채집으로 설정해요. 알겠죠? 여기서 선택하고 특정 허브를 찾고 있다면 그것을 넣어서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지 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예, 어떻게 코퍼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코퍼는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퍼는 마호가니 도면 3개, 금 3개, 마호가니 도면 2개, 물 한 양동이로 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코퍼는 까마귀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필터링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채집이나 수확으로 가볼게요. 알겠죠? 수확이라고 나오네요. 수확 화이트리스트 알겠죠? 그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제가 보는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되면 소유자가 작물을 우클릭해서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까마귀의 화이트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단지 네, 죄송합니다. 까마귀의 화이트리스트가 비어 있지 않으면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블록만 수확합니다. 즉 화이트리스트가 없으면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으면 관심 있는 것만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두세요. 알겠죠? 지금은 근처에 이런 작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식물을 선택했고 다시 선택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됩니다. 알겠죠?
이 식물을 추가하고 저 식물도 추가해요. 다른 식물도 추가했는데 몇 개까지 가능한지 모르 4개의 식물이네요. 네, 4개의 식물입니다. 알겠죠? 이제 까마귀로 돌아가서 쭈그려 앉아 우클릭하고 놓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화이트리스트가 생겼어요. 간단하죠? 까마귀와 함께 수학 및 제식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까마귀들과 함께요. 기본적으로 웅크리고 우클릭한 다음 먼저 도움말을 누르고 수학 옵션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까마귀가 작물을 수확하고 다시 심어줄 거예요. 알겠죠? 여기 수학 화이트리스트에서 활성화하면 원하는 작물 종류를 우클릭해야 해요. 알겠죠? 그러면 그 종류만 작업할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져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농장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하려면 우클릭하세요. 알겠죠? 여기 까마귀가 보이고 꽃을 선택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것이요. 방금 추가했어요. 이제 까마귀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어디에 사실 이 하얀 투명한 구가 보이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웅크리고 우클릭한 다음 수확 화이트리스트를 선택해요. 이제 이 식물만 가져갈 거예요. 밀작물이나 당근 등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알겠죠? 정말 간단하죠. 좋아, 까마귀 피리를 어떻게 만들고 까마귀를 선택할까? 기본적으로 까마귀 피리는 마호가니 판자 3개와 아무 염료로 만들어. 알겠어? 염료에 따라 피리 색이 달라진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까마귀 피리는 여러 까마귀에게 한 번에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알겠지? 보다시피 내가 누르면 명령을 바꾸면 까마귀가 따라오기로 설정됨이라고 뜨지? 즉 기본적으로 까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알겠지? 거기서 검을 떨어뜨렸네.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응? 우클릭하면 이제 명령을 바꿀 수 있어. 알겠지? 앉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가 없어졌네. 아, 봐봐. 저기 앉아있네. 알겠지? 방황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 한번 볼까? 우클릭하면 근처 모든 까마귀가 돌아다니기 시작해. 앉으라고 하고 피리를 불면 앉아. 알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해. 즉 액션을 취하고 플루트를 불면 모두가 당신의 말을 듣고 일일이 가거나 특정 대상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그 벌레를 쫓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추가로 선택하거나 안 치는 옵션이 있어요. 알겠죠? 선택은 이렇게 돼요.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까마귀를 우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를 선택하면 선택한 까마귀만 플루트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알겠죠? 이건 특정 까마귀만 플루트에 반응하게 하려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이 녀석처럼요. 알겠죠? 그리고 안치기는 이렇게 돼요. 활성화된 동안 선택한 까마귀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즉 선택한 다음 우클릭으로 까마귀에게 위치를 지정해 줘야 해요. 알겠죠? 농장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 유용하죠. 정말 흥미로운 기능이에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위치를 바꾸면 까마귀가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두려고 해요. 이 블록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위쪽이야. 그가 올 수 있는지 보자.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봐, 저기 작은 빨간 점이 있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 봐, 보이지? 길을 찾지 못해서 오지 못하고 있어. 조심해. 찾았어. 집 전체를 부순 게 아니야. 보자. 똑똑하긴 한데 그렇게까진 않아.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봐 친구. 이렇게 까마귀를 조종할 수 있어요. 좋아요. 헥세리 모드가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드레이크, 쑥, 노란 독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헥세리 모드가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이 허브들을 늪지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드레이크는 식물 형태와 또한 뿌리 형태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여기 예를 들면 만드레이크가 있습니다. 쑥과 노란 독은 잎이과 꽃 모두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노란 독이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우클릭하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알겠죠? 그러면 잎과 꽃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보세요. 방금 여기서 쑥을 채집했어요. 알겠죠? 여기 다른 식물에서요. 이 모든 것은 늪지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벨라도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벨라도나는 이 덤불인데 곧 자랄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걸 우클릭해서 벨라도나 꽃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또한 벨라도나 열매도 얻을 수 있고 주로 늪지대에서 구할 수 있어요. 고급 제작 재료로 쓰이니 꼭 구해두는 게 중요해요.
좋아. 허브 건조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에서 헥스와 건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템을 변형시키는데 이렇게 꽃이나 다른 것들을 말릴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떤 꽃을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면 만드레이크 꽃이요. 보시다시피 3개씩 3줄, 즉 최대 9개까지 놓을 수 있어요. 이건 이미 가득 찼네요. 알겠죠? 이건 제작 같은 건데 장식용으로만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건조대가 있어요. 허브 건조대로 얻거나 슬랩, 실 등으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호가니 건조대도 있는데 막대기, 버튼, 슬랩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꽃을 말리고 썩은 살을 넣어서 가죽을 얻거나 젖은 스펀지를 넣어 스펀지를 얻는 등의 용도가 있어요. 만약 지금 이걸 부수면 안에 있던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장식용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세요. 좋아요. 이제 어떻게 세이지 씨앗을 구해서 말린 세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세이지 씨앗은 풀을 깨서 얻고 그걸 키워서 일반 세이지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보세요. 꽃들이 이미 많이 말랐네요. 봐요, 봐요. 저기 모두 한꺼번에 말라가고 있어요. 좋아요. 완벽해요. 기본적으로 말린 세이지를 얻으려면 일반 세이지를 건조대에 올려야 해요. 알겠죠? 이 건조대는 시간이 지나면 올려놓은 것들을 말려서 말린 세이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알겠죠? 말린 세이지 꾸러미도 있어요. 알겠죠? 그건 세이지 다발로 만들고 세이지 다발은 세이지와 실로 만든 다음 말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이지 다발도 말리고 싶으면 건조대에 올려도 돼요. 알겠죠? 이런 건조대를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저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세이지 다발이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말린 세이지 꾸러미인데 약 60분 동안 켜두고 세이지 태우는 접시 위에 부싯돌과 강철로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세이지 버닝 플레이트는 48블록 방역 내에 몹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을 막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꾸러미를 거기에 놓아 볼게요. 이제 부싯돌과 강철을 가져올게요. 알겠죠? 그리고 우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체 과정이에요. 봐요. 이제 막 말라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완성이에요. 좋아. 세이지 태우는 접시를 어떻게 만들고 켤 수 있을까? 여기 세이지 태우는 접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과 용암으로 둘러싸서 만들어. 알겠지? 여기 용암이 있는지 모르겠네. 맞아. 금을 가져와서 여기 가마솥에 넣고 금으로 둘러싸면 모든 것이 섞이기 시작할 거야. 아래에 연료나 불이 꼭 있어야 해.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세이지 태우는 접시가 나와. 이 세이지 태우는 접시는 아무 곳에나 놓을 수 있어. 알겠지? 여기에 넣어야 할 건 기본적으로 말린 세이지 다발이야. 알겠지? 세이지 다발을 말려서 얻고 세이지 다발은 세이지와 끈으로 만들어. 이걸 놓고 우클릭하면 세이지 다발이 문제없이 불이 붙어. 어떻게 가마솥에서 주입된 원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물이 담긴 가마솥이 필요한데 물을 들 필요는 없어요. 실 가죽 검은 염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 가죽 검은 염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물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넣고 물을 채운 다음 아이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있네요. 모든 제작 재료가 준비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입된 원단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주입된 원단은 마녀 모자나 마녀 갑옷을 만드는데 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작 방법은 꽤 간단해요. 또한 주입된 원단 블록을 만들어 카펫이나 빗자루 시트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어떻게 마녀 갑옷과 세트 보너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의 핵시드 헤일에서 마녀 갑옷은 주입된 원단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주입된 원단은 가죽 4개, 실 2개, 검은 염료 2개로 얻을 수 있어요. 아이템 믹싱에 물 250ml 버킷을 넣고 기본적으로 마녀 갑옷은 주입된 천으로 만들어요. 알죠? 제작법을 보면 모자는 5개, 망토는 8개, 부츠는 4개예요. 그리고 보너스를 잠깐 보면 여기 써 있네요. 보너스 보너스로 2조각을 착용하면 마녀들이 공격하지 않고 마법 피해를 50% 줄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3조각을 모두 착용하면 마법 피해가 25% 증가하고
마법 피해의 15%가 생명력으로 전환된다고 해요. 그래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거의 다이아몬드 갑옷 수준의 보호력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바지를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름이 뭐였죠? 다이아몬드. 이름이 뭐였지? 레깅스. 맞죠? 아, 네, 맞아요. 레깅스를 장착하면 완전 다이아몬드 세트가 되는 거죠. 레깅스만 있으면 네, 네, 네. 완벽해요. 완벽해요. 딱 완전한 다이아몬드 세트네요. 그러니까 이 갑옷을 안 입을 이유가 전혀 없죠. 게다가 정말 멋져 보이게 해줘요. 사실 레깅스가 없어서 솔직히 말할게요. 레깅스가 없는데 왜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갑옷은 염색할 수 있어요. 아마 다른 것들처럼 염색되겠죠. 염료를 가져와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염료를 넣으면 약간만 염색할 수 있네요. 이제 장착하면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꽤 멋지네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좋아, 어떻게 동물성 지방을 얻고 수지를 만들 수 있을까? 동물성 지방은 농장 동물에서 나와. 알겠지? 중요한 건 소, 돼지, 양에서 떨어진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벌집, 촛불 등의 대체품을 사용해 혼합 가마솥에서 수지를 만들 수 있어. 좋아. 내가 여기 혼합 가마솥에 가서 레시피를 보여주고 찾아보면 여기 수지가 있네. 촛불로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보다시피 촛불, 몹이 떨어뜨리는 동물성 지방, 그리고 벌집으로 만들 수 있어. 아래에 불, 물. 알겠지?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모드의 촛대 시스템 기반이고 바닐라 농사를 마법 도구와 장식에 연결했어. 좋아. 디퍼를 만들고 촛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마인크래프트 핵세리에서는 디퍼가 철과 철 조각, 용암을 섞어 만들어져. 알겠지? 아이템, 믹싱 안에서, 믹싱 가마솥에서는 불이 필요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믹싱 가마솥 위에 올려놓는 거야. 알겠지? 우클릭만 하면 텔로우가 있을 때 디퍼에 최대 3개의 실을 추가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럼 조금 살펴볼게. 레시피 보여줘. 알겠지? 저기 디퍼가 있네. 저기 디퍼에 용도가 있어. 디퍼는 촛불을 만드는 데 쓰일 거야. 알겠지? 보다시피 일반 촛불을 넣으면 독 효과가 있는 촛불이 나와. 느려짐 효과도 넣을 수 있어. 여기 독약이 있어서 그렇구나. 알겠어. 좋아. 텔로우가 있으면 실을 촛불로 만들 수 있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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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유일한 용도인가? 그럼 실을 많이 만들어야겠네. 실을 가져와서 실이 남았네. 그건 확실해. 알겠어. 여기서 실을 만들고 있네.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촛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과정이 조금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요. 자, 여기서 촛불을 담그는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위에 스트링 3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완전 당황했어요. 아마 아직 인식하지 못했나 봐요. 이제 촛불이 생겼어요. 알겠죠? 2개의 촛불이라고 하네요. 가져갑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종류가 나왔네요. 합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는 헥서고 하나는 일반이에요. 알겠어요. 좋아요. 각 끝에 실을 다시 넣어서 더 많은 촛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촛불들 보셨듯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레드스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모르겠네요. 촛불에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거죠. 효과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약 같은 것들로요. 그래서 이게 믹싱 가마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좋아. 어떻게 촛불에 물약을 주입해서 비를 멈출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한사호수에서 촛불에 물약을 주입하려면 가마솥에 물약을 넣으면 돼. 한번 보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촛불을 놓고.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느려진 물약을 넣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가져와 볼게. 아무 물약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맞지? 느린 낙하, 힘, 비행 속도. 그래, 신속한 물약으로 하자. 신속한 물약을 가져갈게. 알겠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100ml 버킷일 거야. 100ml 버킷. 알겠어. 양동이를 가져오거나 좋아. 이 촛불들은 다 됐으니 집어들자. 우클릭해서 비우고 이제 이걸 채울 거야. 봐.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바로 채워지네. 돌려줘. 알겠지? 자동으로 채워져. 이걸 전부 채우는 거야. 신속한 물약으로. 그리고 이제 촛불을 놓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촛불들을 여기에 놓고 담가서 신속 효과가 있는 촛불로 만드는 거야. 알겠지? 잠시 유틸리티를 살펴볼게. 예를 들어 이 촛불은 느려짐 효과가 있지. 그렇지? 촛불은 모든 종류의 블록으로 염색할 수 있고 같은 블록에 배치할 수 있고 다양한 효과를 주입할 수 있어. 이건 좀 일반적인 설명이네. 기본적으로 이 촛불들은 몇 블록 방역 내에서 효과를 적용해. 알겠지? 소모되는 동안에 자세히 봐. 여기 촛불이 있어. 알겠지? 속도 효과. 좋아. 어딘가에 놓아보자. 공간이 별로 없네. 안녕, 까마귀야. 예를 들어 여기서는 쌓거나 정렬할 수 있어. 부싯돌을 가져와서 불을 붙일 거야. 방금 하나의 불을 한 번에 하나만 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속도 효과가 있어야 해. 알겠지? 저기 있어. 속도 효과가 있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르겠어. 알겠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효과가 닿지 않는 것 같아. 알겠지? 봐봐. 이제는 그 효과가 더 이상 닿지 않아. 됐어. 끝났어. 그래서 정확한 범위를 조금 확인해 볼게. 봐. 여기서부터는 효과가 닿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약 다섯이나 여섯 블록 정도야. 그렇게 넓은 범위는 아니야.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 그치? 저기서 효과가 나타나고 부서지고 있어. 이런 효과가 정말 짧게 가네. 그렇지? 그 효과 아주 아주 적게. 이게 가치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하지만 샹들리에 설치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리고 거기서 진짜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좋아. 그리고 또 다른 물약이 있는데 다른 재료로 만들어. 알겠지? 그건 바로 댄스 포션이야. 한번 찾아볼게. 진한 물약인가? 진한 물약. 기본적으로 비가 오지 않게 막는 역할. 비가라? 응. 진한 물약이야. 알겠지? 자, 여기 있네. 아주 좋아요. 촛대를 어떻게 만들까요? 촛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체인 하나, 철 3개, 양초 4개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모두 돌려놓으면 됩니다. 거기선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알겠죠? 어떤 액체도 필요하다고 안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촛대는 양초로 만들어져요. 사슬과 철두개로요. 설치하고 걸 수 있으며 계속 켜져 있어서 장식용으로 좋아요. 그리고 제한점은 말이죠. 제가 생각했던 건 효과 있는 양초를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기능성 양초를 대체 못하고 단순 장식용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다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좋아. 어떻게 달의 위상을 볼 수 있는 수정구슬을 만드는 거야. 알겠지? 이 아이템은 처음부터 모든 집에서 봤지만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몰랐어. 수정구슬은 다이아몬드, 돌 6개의 수정, 그리고 약간의 용암으로 만들어. 자, 여기 수정구슬이 있어. 이렇게 쓰여 있어. 이것은 밤인지 낮인지 달의 어떤 위상과 주기인지 알려준다. 알겠지? 지금 보니까 이건 완전한 단계인 것 같아. 즉 보름달이야. 이게 유용한 이유는 일부 레시피가 달이나 밤 시간에 따라 달라서 이 구슬로 잘못된 단계에서 재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달먼지. 여기 써 있어. 달의 위상. 밤에만 만들 수 있고 위에 달이 보여야 한다. 알겠지? 즉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 알겠지? 예를 들어 그 제작에는 달이 필요해. 알겠지? 달이 필요한 다른 것도 찾아볼게. 솔직히 많이 본 적은 없어. 아마도 그것들이 매우 특별하거나 내가 이미 눈이 멀었나 봐. 자, 달먼지. 아이템 혼합. 아이템 혼합. 달먼지와 이런 달먼지에만 쓰이는 거야? 그런 것 같네. 그치? 완전 그런 것 같아. 세상에. 그럼 달먼지가 엄청 중요하네. 좋아. 이제 알았지. 알겠지? 좋아요. 보름달의 달먼지를 어떻게 만들죠?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핵세리에서는 보름달의 글로우스톤과 레드스톤을 250ml 버킷에 물과 함께 섞어 달먼지를 만듭니다. 달먼지는 특별한 브러쉬에 사용돼요. 알겠죠? 젖은 달먼지 브러쉬를 만들면 사용 전에 말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빗자루 속도를 높이고 보름달에는 속도가 크게 증가해요. 알겠죠? 달먼지 제작 지침을 보면 알겠죠? 이렇게 말해요. 이 레시피는 밤에 보름달이 떠 있을 때만 제작 가능합니다. 또한 밤에 달이 머리 위에 보일 때만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좀 모호합니다.
정확히 다리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건지, 즉 밖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하늘에 달이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밖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각자 확인해 주세요. 이 연기는 뭐죠? 아, 이건 세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켜져 있네요. 잠깐만요. 하나 끌게요. 연기가 너무 많네요. 자, 여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달먼지의 용도가 이거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달 주기인지 알려주는 수정구슬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 어떻게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기 세 종류의 빗자루가 있는데 모두 피병으로 만들어요. 피 만드는 법은 알죠? 그냥 섞는 가마솥 위에 뛰어오르면 돼요. 그냥 위에 뛰어오르면 피가 차고 병을 놓고 우클릭하면 끝이에요. 마호가니, 통나무와 네더라이트 인곳, 피병, 밀, 만드레이크 뿌리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아마 가장 좋은 건 이건 빠른 속도라고 적혀 있고 내화성이 있으며 저건 느리고 정확하고 저렴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피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느리고 정확하고 저렴해서 초반에 만들기 좋아요. 그러니까 둘 다 별로네요. 그리고 이건 프로용인가 봐요. 그렇죠? 아, 각각 다른 용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여행과 탐험에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하나요? 아이템 혼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더링 빗자루가 가장 싸고 느려요. 여기 있는 이건데 금블록으로 만들어요. 마호가니 빗자루가 가장 빠르고 위치 헤이즐 빗자루는 중간 정도예요. 물이 유체로 변환되는 것도 흥미롭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좋아, 빗자루로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알겠어. 여기 내 빗자루가 있어. 알겠지? 네, 내 빗자루. 그리고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놓고 우클릭하면 돼. 별로 복잡하지 않아. 뭐 거짓말할 필요 없지. 쭈그려 앉아서 우클릭하면 돼. 알겠지? 많이 치면 다시 주울 수 있어. 여기 있네. 그리고 앉아. 알겠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바로 올라가. 알겠지? 그리고 컨트롤로 내려가. 이 조작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앉을 때 시프트가 아니라 컨트롤을 써. 공중에서 컨트롤을 누르면 내려오게 될 거야. 알겠지? 여기 헥셀의 빗자루에 하강이라고 써 있어. 기본값은 왼쪽 컨트롤이지만 난 달리기에 쓰는 왼쪽 시프트로 바꿨어. 여기에 달리기 버튼을 설정해야 해. 알겠지? 여러분은 달리기에 어떤 키를 사용해? 그 키를 여기에 설정해야 해. 알겠지? 왜냐고? 지금 컨트롤을 누르면 보다시피 내가 빠져나와. 알겠지? 빗자루에서 내려오게 돼. 또한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열 수 있어. 빗자루 브러쉬, 주머니, 기타 등이 있어. 여기서 지팡이를 개선할 수도 있고, 지팡이라기보다 빗자루인데 그것도 고려한다면 좋아요. 어떻게 빗자루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새첼과 다른 것들로요. 기본적으로 개선 사항은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파, 새첼, 그리고 브러쉬가 있어요. 알겠죠? 새첼에 관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중간 크기는 9개 슬롯이 있고, 죄송해요. 작은 것은 9개, 중간은 18개, 큰 것은 27개 슬롯이 있어요. 그리고 엔더는 플레이어 간 인벤토리이고 리플레이서 새첼은 빗자루 인벤토리를 18슬롯 확장해요. 부러진 빗자루, 즉 브러쉬를 대체해요. 알겠죠? 부러진 빗자루의 브러쉬를 빗자루 인벤토리의 빗자루로 대체해요. 흥미롭네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엔더 새첼을 살펴볼게요. 원하시면 여기서 제작법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알겠죠? 중간 크기 새첼이 필요해요. 작은 새첼은 물로 이렇게 만듭니다. 미디엄 새첼도 물로 이렇게 만듭니다. 라지 새첼도 마찬가지고요. 미디엄과 스몰 알겠죠? 둘 다요. 그리고 리플레이서는 이런 메가 크래프팅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링도 장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골든 링이나 빗자루 체인을 장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 요소들이에요. 빗자루 부착 골든링이라고 하는데 뭘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제작 그리드에서 다른 아이템과 결합해 부착하고 소비하는 것 같아요. 시각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알겠죠? 아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빗자루 네더라이트 팁과 방수 팁이 있어요. 알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용암용이고 저건 물속에서 쓰는 거예요. 다른 플레이어를 태울 수 있는 빗자루 시트도 있어요. 알겠죠? 필요하다면요. 그리고 휘슬. 이제 많은 아이템이 있고 집에 안 가도 빗자루 부르는 휘슬이요. 묶어야 해요. 연결해야 하니까 중요해요. 그렇죠? 설정, 플로트, 모드, 켜기. 아, 봐봐. 이걸 띄울 수 있어. 그래, 반지를 여기 장식용으로 놓거나 이쪽에 놓으면 돼. 알겠지? 이건 하나밖에 없어. 원하면 여기에 네더라이트 팁도 놓을 수 있어. 알겠지? 아니면 물팁을 붙여보자. 색채를 올려놓고 브러쉬는 능력치를 올려주는 이것들 중 아무거나 재밌네. 더 빠른 속도가 생기고 보름달일 때는 훨씬 더 빨라져. 이제 우리만의 멋진 지팡이. 이 모드가 마음에 들었길 바라. 그렇지? 처음에 이 모드가 완벽하다였고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핵세리가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허브병으로 1024개의 허브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 핵세리에서 허브병은 한 종류의 아이템만 저장하지만 최대 1024개까지 담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제가 벨라도나 꽃을 들고, 알겠죠? 몸을 숙이고 우클릭해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아이템을 최대 1024개까지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까마귀가 재료를 모아 자동으로 병에 넣어주어 엄청난 양을 보관하면서 상자를 무한히 쓰지 않아도 돼요. 허브병에 첫 번째 아이템을 넣는 것을 추천해요. 알겠죠? 첫 번째 벨라도나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심어볼게요. 심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근처에 있는 식물을 가져와서 까마귀의 화이트리스트에 표시해두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마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알겠죠? 표시하려면 우클릭하고 그 다음 수집하길 원하는 식물에 다가가요. 예를 들어 이 식물이요. 초록색 입자로 표시하고 까마귀에게 돌아갑니다. 알겠죠? 이제 오른쪽 섹션에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었어요. 이제 다시 클릭하면 끝이에요.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어떻게 까마귀의 소매치기로 마을 주민들을 훔칠 수 있을까? 마인크래프트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소매치기 기능으로 마을 주민들에게서 물건을 훔칠 수 있어. 이것은 까마귀가 주기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도록 해줘. 기본적으로 전리품은 음식, 에메랄드나 다른 자원들로 다양할 수 있어. 알겠지? 물론 도둑질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항상 똑같지 않아. 보통 시각적으로는 까마귀가 물건을 전달하거나 처리할 때까지 부리에 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그걸 예를 들면 상자 같은 곳에 놓아두는 거지. 알겠어? 좋아요. 어떻게 무기를 장착하고, 모자와 기타 아이템, 까마귀 토글을 설정할까요?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헥스레이에서 까마귀는 무기, 모자 등의 슬롯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칼을 넣으면 보시다시피 입에 물고 있죠? 알겠죠? 모자는 마녀 모자와 버섯 마녀 모자가 있어요. 그 외에는 많이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씌우면 바로 저기 쓰고 있네요. 알겠죠? 그리고 잡화 아이템도 있어요. 부적 장신구가 있는데 다른 아이템과 조합하면 돼요. 목걸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해했어요. 알겠죠? 여기 있네요. 까마귀 은행 부적이요. 까마귀용이에요. 몸을 숙여서 장착해 볼게요. 알겠죠? 까마귀가 이것도 착용하고 있네요.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설명에 까마귀를 피해로부터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까마귀는 죽은 척하고 재생 효과를 얻어요. 까마귀가 죽는 대신 부적이 부서지고 죽음의 토템처럼 재생 효과를 얻죠. 알겠죠? 이렇게 제작할 수 있어요. 꽤 강력한 제작법이죠. 그렇죠? 불멸의 토템, 재생 물약 등이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까마귀를 구하는 데 필요하다면야 물론이죠. 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